가끔 졸릴 때 얘 보고 혹시 빨간색 사라지면 얘기 좀 해줘. 알지? 자, 시작합시다. 자, 저번 시간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테스트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저연고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저연고. 그리고 그 뭐지? 그다음에 교재 오늘은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오늘은 어디냐? 오늘은 그 부등식 쪽에서 부등식은 사실 보고 없어요.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거든. 근데 내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그리는 거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내가 따로 만들어서라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한 문제쯤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름을 짓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하면 오늘도 아마 한 문제는 건져갈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다음 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순조랑 행렬과 연산인데 행렬과 연산은 한 번에 끝날 거고, 순조 같은 경우는 좀 일주일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 2주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내신 기출 문제로만 구성해서 따로 또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그냥 수업 끝나고 시험 봐도 웬만큼 나올 정도의 어떤 그 정도까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혹시 자, 나는 이거 그 내신 기출 지난번 거 안 갖고 갔다. 다 갖고 왔죠? 그러면 시작합시다. 이렇게 질문 16번 20번 19번 11번 14번 그러면은 합시다. 서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교가 그거잖아. 백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한 거를 했으면 조금 약간 유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11번 같은 경우는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복소평면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뭐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물론 그렇게 막 엄청 차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엄청 차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Z를 봤을 때 혹시 저거 확인하려고 옮긴 건 아니죠? 굳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돼요. 그지? 자, 졸리게 한 번씩 보라는 거죠. 자, 이거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넘겨서 그러니까 2z라고 쓰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뭐 몰랐을 때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나오면. 자, 그러면은 넘겨서 그럼 2z 더하기 1이 루트 3i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제곱해 그러면 4z 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z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이 0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z 3승이 1인 거예요. 그래서 3개씩 뺑뺑이가 돼요. 요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 가지고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보면 그럼 z 제곱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 그게 있어야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는가가 좀 약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에 복소평면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쪽에 있고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얘기했잖아. 웬만하면 여기 어떤 거듭 제곱꼴이 나오면 이 길이가 1이에요. 이거 절대값. 이게 1입니다. 그리고 그럼 각도를 잘 봤을 때 이거를 먼저 봐. x축. x축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가다가는 이렇게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시계로 봐야 돼. 반시계로 봐서 얘가 60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남은 이만큼의 각도가 120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120도를 가면 60도만큼을 더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려온 여기 이 대칭되는 이거 있잖아. 얘가 Z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Z0. 얘가 Z. 그러면은 그 다음은 여기 1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쪽이 이제 Z3승이 되는 거죠. Z3승이 1이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똑같아.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막 엄청나게 복잡한 거 아닌 이상 저거랑 막 엄청나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뭐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네? 그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순간 무조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지수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럼 Z3승 1이니까 Z100승은 Z1승과 똑같다. Z101승은 Z제곱과 똑같겠죠. 이렇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된다. 그래서 니은 맞다. 그래서 니은까지는 솔직히 별게 없고요. 디귿 있잖아. 디귿은 Z가 있고 N승, 그다음 플러스 Z, Z2N승, 그다음에 플러스 Z 얘는 뭐냐면 3회, 그다음에 플러스 Z4회, 그다음 플러스 Z5입니다. 그럼 이거 이퀄 마이너스 1을 만족시켜.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쓰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거 쓰세요. 얘도 그냥 이거 쓰세요. 아니 3개씩 뺑뺑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Z3승 1이라며 그럼 Z4승은 Z1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순간 무조건 뺑뺑이다. 무조건 뺑뺑이. 그러니까 얘네 둘이 거의 세트 메뉴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 둘.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 연달아서 더하면 0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세트 메뉴거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Z3승 1이니까 이건 그냥 1이다라고 쓸 수 있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넘기면 이쪽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거지. 최대한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많이 나왔던 거라 한번 보면 크게 다음에 나왔을 때는 별 그거 감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뭐라 그랬냐? 자연수래. 자연수. 앞이 흉폭하죠. 200 이하 자연수. 200개 해볼래? 너는 이 자식아 이거잖아. 그럼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3번씩 반복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3번씩 반복. 그럼 당연히 어떤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것만 해보자. 얘만 해보자로 가야 돼. 근데 가끔 이런 게 있다? 가끔이 아니라 다른 데는 막 Z3승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Z6승 1이거든? 그럼 여기는 몇 번씩 해봐야 돼요? 6개를 해봐야 돼. 되니? 그러니까 다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힌트라는 거지. 내가 해봐야 되는 숫자는 여기 있는 얘가 되는 거야. 한 번씩 돌아가는 거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얘는 N끼리 해요. 하라는 거야. 3까지만 해봐. 그러니까 3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N이 3일 때가 제일 쉽거든요. 왜냐면 야 3번씩
갈 때마다 1이야. 1, 1, 1, 1입니다. 그럼 4 이퀄 마이너스 2니까 이쪽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이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z가 1일 때는 여기다 1 집어넣을 거니까 z 1승, z 제곱 이게 두 개 존재한다는 거죠. 저기 이미 있어.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 거를 좀 참고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n이 1일 때는 되는 거지. 돼요? 그럼 n이 2일 때. 이거는 뭐 다르겠니? z 제곱이 두 개 있고 z 4승이 두 개 있는데 어차피 z 3승 1이니까 이거는 z 제곱 더하기 z가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개씩 존재할 거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두 개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여기도 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전체에서 뭐의 배수만 빼면 돼요? 3의 배수. 돼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 약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약간 스탠다드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거? 디귿, 특히 디귿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200개에서 그러니까 200까지 3의 배수를 빼면 되니까 그러면은 몇 개냐? 66개 되겠네. 66개. 198까지니까 66개. 그래서 얘는 66 빼면 얘가 134개.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죠? 그래서 잘 풀어야 돼 이거는. 이건 잘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또 그 17번인가? 17번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저번에 했던 거. 그러니까 거의 모의고사 기출의 변형이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특히 백신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하는 게 꽤 많거든. 그래서 만약에 풀 거 없으면 난 너무 다 풀어서 난 너무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그냥 모의고사 기출 푸세요. 그 마더텅이죠. 겁나 두꺼운 거. 그런 거라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마플도 있고 여러 개 많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차피 모의고사 기출이면. 아니면 귀찮으면 나한테 뽑아달라 그래. 그 연도를 뽑아달라고 하시면 제가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백신이 그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백마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출이긴 해. 근데 백마는 교과서 쪽의 문제가 절반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끔 모의고사 기출인데 걔네들 중에 되게 킬러 문제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다른 학교들은 약간 교과서 쪽에 조금 더 치중하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모의고사 기출.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은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되게 표지가 좀 흉폭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 빼고 보면 여기서 꽤 그 시험 문제 걸리는 것들이 꽤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잠깐 보시면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4번. 14. 이거 저번에도 하지 않았니, 그죠?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나오잖아. 14번도 별표를 치세요. 그때는 근데 저번 문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1 아닌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입안이 제일 그 진도가 제일 여유로워. 너무 여유로워서 막 이렇게 누워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할 게 별로 없는데 실수 같은 건 너무 많아가지고. 14번.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 뭐야 이거? 자, 가. 오늘 금요일 아니니? 내일 뭐 할 거예요? 여기 와요? 조용히 하고 있어. 네, 자, 하여튼 너도 내일 오니? 수업 있어요? 그래? 너 내일 와요? 다 오늘 나만 쓰레기구나. 물론 나는 내일 되게 열심히 그 스터디 카페 가서 수업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부르면 오긴 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이 같대. 근데 이제 가에서 fx-gx잖아. 그럼 얘가 6이 되고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지. 그럼 아마 좀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겠지? 6인데 절대값 같으니까 얘는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시작하겠네? 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덜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모르니까 얼굴 길쭉한 애가 문자를 주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고, 자, 이런 건 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문도도 x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적도로 생각해야 돼. 이걸 4개를 언제 보고 있냐? 못 보고 있다니까? 내가 이거 볼 때 제발 그래프라고 하면 그래프. 친해지라, 제발. 친해져야 돼, 얘랑. 안 친해지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 저는 이거 3짜리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 이렇게 해 그냥. 해 그냥 뭐 어떡할 거야. 그리고 야 마이너스 3이랑 1에서 저 그 뭐야 만나잖아. 아니 모른다니까? 대충 그려 이렇게. 이렇게 맞는겠지? 아 근데 좀 얘는 좀 그렇다 야. 이거 어떻게 만나야 되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어. 이렇게 기울기 1이라고 해. 이렇게 쓰세요. 하면 돼. 선생님 좀 이거 미묘하게 폭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시끄러. 자, 그죠? 이거야. 아니 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 마3이고요. 마이너스 3. 얘가 1이야. 그러면 야 이게 내가 굳이 다음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이거든? 또 이 말이야. F1 이퀄 G1이야.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빅 좋은 계산부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어차피 똑같은데 굳이 G1로 안 쓰고 F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4야. 돼요? 다음에는 꼭 이 문제를 틀리지 맙시다. 왜냐면 이거 5.7점이잖아. 얼마나 개꿀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이면 내 얼굴을 떠오르면 좋겠지만 아이씨 얘가 해준 건데 모르겠네? 이러면은 좀 약간 슬프게는 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제발 이렇게 얘랑 친해지. 그래서 좌표 해석의 틀은 직각선. 그래서 수선의 발과 좀 친해. 수선의 발. 근데 너네는 맨날 여기만 해. X축만 열심히 그어. 그래서 점수가 X가 될 수 있어. 자, Y축까지. 물론 매번 다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Y축에 대한 수선의 발도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라는 얘기야. 물론 얘는 Y축에 대한 수선의 발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수발이 되겠죠. 이렇게. 이 직각이니까. 그럼 요게 4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이게 나오죠. 직선 기울기 좌표. 아이씨, 돼요? 그렇지 않아? 그럼 얘는 이게 3대 기울기 1이 돼. 그럼 얘도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할 수밖에 없다. 돼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를 내가 F-3이라고 주면 얘가 F1일 건데 그 F1이라는 게 여기서 4만큼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퀄로 봤을 때 F-3 더하기 4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써야지. 안 쓰면 못 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보이면 쉬워 보이지만 얘를 생각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어들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이게 이거니까 4 차이 나면 이거 아니겠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게 그냥 0인 거고요. 얘는 그냥 4인 거죠. 돼요? 그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fx를 쓸 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래요? 이렇게 쓰세요. 제가 3이라고 쓰고 x 플러스 3이라고 쓰세요. gx는 어떻게 쓸 건데? g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x 플러스 3이라고 쓰세요. 돼요? 뒤에 거 몰라. 너 땡기는 알파벳 있니? I. 너는? K야? IK? 자, 야 너 I야? MBTI? 아 그래요? 너는 I예요? 아 그래? 다 아니구나. 넌 E니? 안 해봤어요? 안 해도 돼 사실. 그죠? 그게 어떻게 구별돼? 나는 근데 혈액형도 쓰레기고 MBTI도 쓰레기다? 혈액형이 B형이거든요? 이게 쓰레기야 이게. 싸가지 없는 그 B형 있잖아. 그치? 약간 어울리죠. 그죠? 근데 애들이 나 보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래. 얘는 싸가지고 얘는 사이코거든요? 그죠? 난 싸가지 아니면 사이코 버전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래. 자, 그 다음 내가 ISTP였나? 이거였거든요? 이것도 쓰레기야. 무인도에 가면 뭐지?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가 그런 게 있대. 나는 평생 산대요. 남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혼자 알아서 산대. 물론 정확한 건 못 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진짜 관심이 없긴 해 남한테.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 자, 여튼 그럼 이렇게 써. 제가 그러니까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아까 x 플러스 i라고 치면 얘는 x 플러스 이게 제일 깔끔한 거죠. 이게 제일 깔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해봤자 a랑 b 사이 관계식이거든요. 그거보다 이게 제일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럼 야 이게 사람에 그럼 여기다 1 대입해. 그러면은 1 대입하니까 12 곱하기 1 플러스 i가 4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1 플러스 i가 3분의 1이 나와요. 그럼 i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인수 형태로 가는 걸 되게 좀 중시하셔야 돼요. 미적분 원할 때도 진짜 그 많이 쓰입니다. 어차피 지금 안 믿을 거 아니까 나중에 보면 라고 하긴 2달 된 것도 기억이 안 날 텐데 2년 된 거는 더 기억 안 날 거 아니야, 그죠? 하여튼 그래요. 자, 진짜야 이거는. 자,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1,4를 지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2, 1 플러스 k 얘가 4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기 때문에 그럼 k 값은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은 모의고사 기출이고 나와봤자 이런 거예요. 기울기만 좀 달라지겠지? 근데 기울기를 해봤자 저번엔 마이너스 1이었고요. 얘는 1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별게 없어. 그래서 생각보다 내신을 준비하는 게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풀 거면 좀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나 진짜 너무 모의고사까지 할 게 없다. 모의고사 보면 막 토가 쏠린다. 그러면은 그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문제집 있거든요. 그게 학교 선생님의 약간 놀이방 같은 거야. 그걸 보면서 약간 흐뭇해하죠. 특히 정답률 4% 미만 아니면 정답률 7% 미만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약간 눈여겨보시면 그럼 갑자기 나는 전교 1등이다 이게 막 머리 위에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거기까지 가면 좀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같은 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 중이거든요. 이 문제는 이걸로 쓰면 이렇게 막 바로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약간 좀 비인간적이거든요. 야, 우리 좀 인간적인 게 좋잖아, 그죠? 아니 생각해봐. 야, 니네가 100점 맞으라고 문제가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런 거 하나 틀려주는 거지. 괜히 서술형에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가지고 쓰면 99점쯤 나오겠죠. 얼마나 멋있는지. 미안해. 내가 수능 80 만점에 78점 나온 애거든요. 1번 틀려서. 그래서 그래. 그렇죠? 나만 바보일 수 없잖아요. 같이 바보가 되면 좀 좋잖아요, 그죠? 자, 그냥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16번. 이게 좀 그지 같아. 이런 게 바로 그 학교 선생님들의 보물창고 같은 데서 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집스러운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그냥 진짜 좀 어느 정도 풀이가 정형화는 돼 있다? 그래서 아마 내 기억인가에 이런 게 일품이랑 블랙라벨 같은 데 있긴 있거든요. 나 그때 그 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고1 거 중에서는 일품이랑 블랙라벨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품이랑 블랙라벨에서는 크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1인데 그건 보기 싫다. 나 올림포스 고난도 보기 싫으면 일품이나 블랙라벨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일품은 근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블랙라벨은 보통 짜증나거든요. 그런 데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16번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와요. 혹시 학교 가는 애들 있니 혹시? 중간에? 아니 아플 예정이라든가. 아니죠, 그죠? 아프지 않을 거지. 자, 0. 나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0이죠. DC죠. 자, 이거야. 이때 베타분의 감마,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알파분의 베타 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분의 감마, 그 다음에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바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얘를? 보통 이거 문자가 3개 나오잖아. 문자가 3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보통 얘를 문자를 2개에 대한 걸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문자 2개. 문자를 죽여야 돼요. 어쨌든 문자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얘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분모 쪽에 있으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통분하면 이거 분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나왔거든. 이렇게. 왜 베타 하나밖에 없었냐? 자, 베타 감마 알파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야. 이거야. 그죠? 자, 너 무슨 학교라 그랬지? 서정고요. 서정고야? 너도 서정고였지? 같이 간 거야? 같은 반이에요? 아직 안 났어요? 서정고는 어디 있는 거예요? 행신? 거기도 막 주변에 비닐하우스예요? 아니야? 그래? 진짜 이 동네 너무 신기해.
한쪽은 비닐하우 쓰고 한쪽은 건물이잖아.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아 그래요? 어떻게 신기하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문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자꾸 왜 감마 안 쓰지? 감마 알파야. 그래서 요거 두 개야. 요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그게 있으면 더 좋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뭔가 나눠주라는 거야. 나눠줘야 돼. 뭔가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에 관한 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알파랑 베타에 관한 게. 그러면은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거 두 개 있는 거를 먼저 보면 베타를 묶어요. 이런 헛짓거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약간 잔망스러운 짓을 해야 되는데 얘가 베타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퀄 0입니다. 그럼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알파 더하기 감마는 여기 정보가 있어.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야. 돼요? 그런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베타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거든요? 얘를 넘겨. 그럼 감마 알파는 베타 제곱이야. 그럼 똑같아. 그럼 봐봐라. 감마 알파인데 베타 제곱이다? 그럼 다 이게 순환 형태거든. 순환 형태? 순환 형태?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똑같다라는 게 결국.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언급 안 된 거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괜히 언급 안 된 거의 제곱?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은 얘는 감마 제곱이 됩니다. 그다음 베타 감마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건 알파 제곱이다. 그래서 자 아까 말했죠? 알파 베타가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알파 베타가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베타 감마를 알파 제곱으로 바꾸시고요. 감마 알파를 베타 제곱으로 바꾸시면 되죠.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어거지가 되게 껴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제곱 이퀄 0이거든요. 이거 보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얘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돼.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 어떻게 만드냐? 얘는 알파 한 개, 알파 두 개, 알파 빵개거든요. 그럼 여기 베타 한 개, 베타 빵개, 베타 두 개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얘를 이 베타 제곱이라는 거 얘로 나눌게요. 양변을. 어차피 이게 0이기 때문에 베타 제곱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0이 아닌 복소수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베타 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베타 하나 사라지고 베타분의 알파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플러스 1이 돼요. 어거지야 진짜. 이건 뭐 어떻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같은 형태가 반복되면 이쪽은 방정식을 의심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제곱 이거 1 이퀄 0이니까 결국은 그러므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을 얘는 베타분의 알파라고 부르는 거죠.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거 했던 거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라고 뭔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럼 베타분의 알파를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에 있으니까 이쪽은 3a 이렇게 됩니다.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되게 공교롭게도 개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자, 그러니까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거든요. 야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거 하나라고 쳐봐. 이거 하나라고 쳐봐. 자, 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여기에 혈내근이 있을 거야. 혈내근이 있을 건데 그럼 여기 부호를 바꾸는 게 될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알파분의 베타라고 쓸게. 알파분의 베타. 그럼 이거 이퀄. 아니다 이게 낫겠다 차라리. 봐봐. 생각해봐. 야 이게 한 근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얘가 이거 1이고 이거 1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이 얼마일까? 1이죠.
근데 봐봐. 이거 분명히 다 개수가 다 무슨 수예요? 실수죠. 근데 지금 이거 무슨 근이에요? 허근이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무슨 예 근일 수밖에 없을까? 혈례근일 수밖에 없겠죠. 돼요? 그럼 이거의 한 근이 베타분의 알파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을까? 베타분의 알파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바가 될 수밖에 없다.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 야 근데 봐봐. 곱이 얼마예요? 1이죠. 갑자기 곱창 땡긴다. 자, 곱이 1이죠. 곱이 1이니까 무슨 관계 있다는 얘기야? 역수 관계 있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야? 자, 곱이 1이기 때문에 곱이 1이므로 자, 베타분의 알파라는 거에 바는 이거의 바. 자, 이거는 뭐냐면 원래 거에 원래 근의 무슨 수란 얘기야? 역수란 얘기야. 돼요? 그냥 알파분입니다. 솔직히 이건 개똥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너네 그냥 엿먹이려고 낸 문제야. 이렇게. 그럼 그냥 역수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얘를 이거 이퀄. 그럼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럼 베타분의 감마라고 써. 그럼 플러스. 얘도 사실 바꾸란 거야.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여기는 알파분의 감마가 있는데 사실 바꾸래. 알파분의 베타. 됐니? 이거야. 딱 맞잖아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의도하고 낸 거라니까? 미친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거 이퀄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쪽은 알파 제곱분의 베타 감마가 될 거라는 거죠. 사이코 아니니 이거? 자 그러면은 얘는 감마 알파잖아.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그럼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야 이거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이거 똑같네 알파 제곱.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1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문제집스러운 쓰레기 같은 문제입니다. 트래쉬. 그러니까 티처가 트래싱.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너네 학교 선생님이구나. 자, 이름 안 돼?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간 얘는 좀 스킬이 많아 그래서 스킬. 그러니까 약간 16번 같은 경우를 약간 만점 방지 문제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자를 좀 죽인다라는 그런 형식, 그리고 순환 형태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반복되는 걸로 가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얘가 알파분의 베타고 베타분의 알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는 거고, 걔는 이게 허근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거는 혈례근일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두 관계가 역수 관계다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볼 게 많아. 그래서 16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면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집 풀 때 좀 꽤 볼 거예요. 이거는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0. 17 안 해도 되네. 읽기 17 안 해도 돼요. 그래. 저번에 비슷하게 하긴 했으니까. 자 19번 합시다. 19번 별표. 아마도 보통 이쪽 학교가 막 엄청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어가지고 애들이 잘 못해. 그래서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3학년도 그렇고 2학년인가? 2학년 애들이 보통 작년에 한 70점대 그 초반? 중반? 그 정도면은 그 10%대 나왔거든요. 2등급.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있어서 1등급이니까 아마 그 정도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등급 같은 경우는. 자 19번 보시죠. 자, 두 이차함수와 직선 마이너스 3x 플러스 k에 대하여 두 직선이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을 하기래.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뭐 대충 이쪽에 조금 더 치우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존재한다? 그럼 약간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점만 바뀌니까 이제 위치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그런 직선일 거란 얘기죠. 됐니?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얘가 얘네들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얘가 3개. 되니?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간단한 게 뭔지 알아요? 자, 봐봐. 그러면은 이게 야 이거 얘를 이게 뭐냐? F가 이거일까? F가 이거고 얘를 F라고 하죠.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할게요. 돼요? 오케이? 그럼 얘를 H라고 할게요. H 이렇게 GX, FX 돼요? 오케이? 그럼 무슨 집합이야? 맞다. 이거 공수원이죠? 아직 우리 집합 안 했잖아, 그죠? 자, 봐봐. 그러니까 만나래잖아. 그러니까 fx 이퀄 hx라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뭐냐? 이쪽은 그 gx하고 hx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는 거. 그럼 여기에 합집합이에요. 총근. 그러니까 모든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합집합이거든요. 돼요? 그럼 혹시 합집합의 근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아니? 아니, 이거 혹시 기억 안 나요? 나 또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나? 손 들고 서 있을까요? 자, 아니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야?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겹쳐지니까 마이너스 n 쓰고 A 교집합 B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이거잖아. 아니 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이거 겹치는 게 하나 있으라는 거야. 겹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표준어 보니까 별로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같거든요. 자, 봐봐. 그러면은 야 생각해봐. 이거 몇 개? 2개. 이거 몇 개? 2개. 이거 일반적으로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야. 그래요? 근데 봐봐. 처음 가장 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건 자, 얘네 둘이 뭐 하는 지점이 있어요? 겹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교점이 2개가 아니라 몇 개로 통일되는 거죠? 1개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교점이 1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자,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그 직선을 그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쓱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하나 만나지. 돼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fx에서 하나 나올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 내려가다가 gx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하나가 겹치니까 교집합 몇 개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1개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돼요? 그럼 당연히 내가 얘를 보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은 자, 첫 번째 hx가 이 직선이 뭐냐면 자, fx 이퀄 gx 즉 무슨 점이야? 두 그래프의 교점을 뭐 할 때? G 날 때. 이해가요? 겹치는 부분이니까 교점도 그럼 하나로 끝날 거 아니야 이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 그럼 당연히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원래 얘네가 직선이 교점이 있을 거면 2개가 일반적인데 그거 말고 뭐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 접할 때가 있어. 한쪽에서 접할 때가 있어. 한쪽에서 접할 때가 있어. 한쪽에서 접할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중근이라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중근이라. 그럼 fx랑 hx랑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1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돼요? 그럼 나머지는 2개 나올 거니까. 나머지는 이거 내려갈 때 하나 더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냐면 이거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쪽은 hx와 이쪽은 fx가 접할 때죠. 접할 때. 이렇게.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응용의 천재이기 때문에 3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3번 hx와 gx가 접할 때 이렇게 되죠. 사실 이건 끝이에요. 돼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형태를 알고 있으면 편하긴 한다는 거지. 왜냐면 각각의 교점이 2개씩 일반적으로 생길 거니까 교점이 있을 거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4개가 나올 거겠지만 이게 하나가 사라질 때 그때가 언제냐? 각각 접할 때 혹은 얘네들이 그 두 그래프가 만날 때 그럼 얘는 이 두 교점이 하나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하나랑 각각의 남은 하나씩의 교점들을 합하면 3개가 나오는 거라는 거지. 돼요?
오케이? 되니? 저기 아 그래요? 근데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 이제? 이거 끝나고 한 문제 남았거든요. 할 거 더 있니? 네네. 아 그래요? 아 그럼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은 괜찮아요. 그 다음은 이제 쉬워진 거죠. 자, 그 다음은 뭐 우선은 그거죠. 자, 그냥 두 교점 구해요. 먼저. 교점 구해요. 그럼 그 두 그래프가 이거 아니냐? y 이퀄 x 제곱 플러스 6하고요. 그다음 얘는 y 이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인 거죠. 이거예요. 그러면은 좀 맞나? 그럼 2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 제곱 빼기 x 빼기 2가 0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지. 돼요? 하기 싫어. 이 집어넣으면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가 그냥 좀 나와 보이니까 2,10 하고요.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각각 지날 때 뭐가? 제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를 지날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입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10인 거. 그럼 k는 이때 16이 됐어요. 그 다음 또 이걸 지날 때니까 3 더하기 k가 7일 때. 그래서 이쪽은 k는 4다. 돼요?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지날 때랑 이렇게 또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되는 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죠. y 이퀄 x 제곱 플러스 6하고 y 이퀄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접할 때이기 때문에 그럼 접하는 거니까 얘를 넘기면 x 제곱 플러스 3x라고 쓰고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0이고 여기에 판별식이 0인 게 접하는 거잖아. 돼요? 판별식. 그래서 이거는 b제곱 빼기 4ac 6 빼기 k가 0이 돼. 여기는 4k라고 쓰고 마이너스 24에서 9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15 그래서 k가 4분의 15 되니? 오케이? 그치? 없네? 네, 아니 가방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너네가 하시면 되잖아 그죠? 요거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별표를 치세요. 19번도 잘 나옵니다. 19번도 잘 나오니까 별표를 치시고 20번 20번 기 네. 네. 첫 번째가 네. ATX가 교점을 지나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 위에 있는 교점은 네. ATX가 지날 때 네. 점이 만나는 점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만약에 뭐 저런 식으로 간다라고 이거 두 개 아니냐고요? 이거? 아니 그 위에 이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 그 접할 때 접선 있잖아. 이때 기울기를 가지고 따져봐야 돼. 이 기울기.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보다 만약에 가팔라. 만약에 이게 막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세 개가 나오는 건 이렇게 딱 됐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파고들면은 세 점 맞거든요. 이렇게 파고들면 세 점이 맞는데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막 이게 완만해가지고 얘가 엄청 완만해서 얘가 이렇게 3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너가 말한 대로 두 개겠죠. 근데 내가 그때 확인해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 일하면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확인해보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가지고는 모르고요. 그건 직접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보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 되긴 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20번 줬잖아 아까 이거 가져가자. 자 20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상수가 아닌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 만족한대요. 자, 이거는 약간
문제집 아니면 창작 느낌이긴 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비슷하게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얘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자 x 빼기 n의 제곱을 다항식 fx로 나눈 나머지가 f2와 같대요. fx로 나눈 나머지 fx로 나눈 나머지가 나눈 나머지 얘가 f2와 같대요. f입니다. 그다음 나는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fx 최고차항 계수.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이거죠.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방정식 fx 이퀄 0이 정수인근 돼요? 야 근데 너네 이거는 좀 기억해라. 자 뭐를 기억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2차 방정식을 쓸 때 2차 방정식을 쓸 때 근을 구하잖아. 근 돼요? 그죠? 첫 번째 뭘로 구하죠? 좋아. 쉬니까 좋아. 자, 쉬니까 편해. 자, 처음에 무슨 내가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될 때 무슨 공식을 쓰죠? 이쪽은 근의 공식을 쓰거든. 근데 그걸 할 때 약간 응용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봐. 2.5번째로 해서 그 근의 공식이 어디서 나오죠? 혹시 알아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 이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x 빼기 k 뭐 2의 제곱이 뭐 3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가 x 빼기 2가 뿔마 루트 3이고, 쟤를 넘겨서 x 이퀄 2 뿔마 루트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괜찮게 풀리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저거야.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문제 풀 때 얘로 끝날 건데, 약간 좀 까다롭거나 어떤 근에 대한 성질을 알고 싶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문자가 좀 나올 때 문자. 한 번에 보통 문자가 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측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식을 만들 때. 그래서 아예 무조건 다 근의 공식만 가지고 막 때려 넣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20번을 풀 때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봅시다. 봐봐. 야, x 빼기 n의 제곱을 fx로 나눴거든요. 몇 차인지 알아볼래? 모르죠. 그럼 이거 다항식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 먼저 정하라고 그랬지? 차수를 먼저 정하라고 그랬죠. 그럼 가장 큰 차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차일까? 2차밖에 안 돼. 어차피 2차밖에 안 된다고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뭐냐면,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fx가 2차식일 때야. 2차일 때. fx가 2차일 때. 그다음 두 번째는 fx가 1차일 때. fx가 1차일 때. 어려운 문제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차를 썼다고 했을 때, 그럼 얘는 x-n의 제곱을 가지고 썼을 때 fx를 우선 모르니까 이거 써볼게. 근데 아마도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인 걸로 보아해서 몫은 무조건 1입니다. 몫은 무조건 1이라고. 그럼 나머지가 f2래. 그냥 f2를 갖다 쓰세요. 뭐 이거밖에 더 되겠니? 뭐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이거야. 근데 야 이게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뜻이야? 항등식. 근데 계수 비교는 못할 것 같으니, 그러니까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가지고 쓰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한번 수치 대입을 해보는데, 여기 f2가 있어. f2가 있어서,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뭔가가 될 것도 같아서 2를 대입해 볼게요. 왜냐면 나 얘를 어쨌든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2-n의 제곱 이퀄 f2 더하기 f2라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2배 f2가 얘니까, 그러므로
F2는 2분의 2 마이너스 n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럼 야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퀄 fx 더하기 f2가 이거래. 돼요? 그럼 야 fx 이퀄 0이 정수인 근을 가진대. 정수인 근. 정수근을 가진대. 정수근. 자, 그럼 fx 써.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이퀄 0이 된다. 이게 정수근 난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최악의 결정은 뭐냐면 얘를 전개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전개될 거야. 쫙 전개되면서 5분 남았습니다. 이러고 있겠지, 그죠?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봐. 물론 20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 방정식을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제발 떠올려주세요. 완전 정식. 이미 돼 있어요.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넘길게요. 그럼 이걸 넘기면 얘는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퀄 넘기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n의 제곱이 돼요.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루트를 씌워요. 여기서 루트를 씌워. 루트를 씌우니까 이쪽은 이거겠지? x 빼기 n이 딱 됩니다. 그럼 이거 이퀄 이쪽은 뭐냐면 자 루트 2분의 이쪽은 그냥 뭐 풀마? 아니 그냥 이렇게 쓸까? 절대값 2 빼기 n 이렇게 쓰면 돼. 절대값. 이게 뿔마잖아 결국은. 이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그래서 그러므로 x 이퀄 n 더하기 루트 2분의 절대값 2 빼기 n입니다. 돼요? 내가 낸 문제 아니잖아. 그치? 어떤 선생님이 낸 문제잖아. 내가 낸 거 아니야. 자 얘들아. 자 봐봐. 근데 이거 무슨 근 낸다 그랬어요? 정수근. 때려치기라 그랬지. 그럼 저 루트 있는 저 흉악스러운 걸 뭐 하면 돼요?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돼요? 그럼 n이 얼마일 때 되는 거야? 2일 때. n이 2일 때. n이 2일 때 그래서 이거 근 구하는 건가? fl 값이구나. n이 2일 때 끝난다는 거지. n이 2일 때 끝나는 거지. n이 2일 때 끝나요. 그럼 다시 말하면 fx가 얘였단 말이야. fx가 얘야. fx가 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n이 2일 때라는 건 이때의 fx는 이때 n이 2일 때 fx는 그냥 이거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고요. 이쪽은 날라가니까 0이야. 그럼 여기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끝납니다.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런 방식이야. 어쩔 수 없어 얘는 그냥 어려운 거야 이거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다른 동네 아니라 이 동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겁니다. fx가 1차. fx 1차일 때.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쪽은 얘는 x-n의 제곱은 똑같겠지.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1차니까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 1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써. k라고 쓰면 되겠지. x 빼기 k. 이 정도 써. 애들이 꼭 마이너스로 많이 쓰더라. 이거 플러스로 쓰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몫이 뭐 있겠지. 근데 아마 1차일 겁니다. 이건 몫이. 이게 있을 거고 플러스 이쪽은 f2가 되겠죠. 나머지가 f2가 되겠죠. 근데 사실 그 f2라는 건 2-k겠지. 왜냐면 얘가 fx일 겁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1차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 그럼 여기서 얘를 죽여버릴 거예요. k를 대입할게. 양변. 이쪽 k, 이쪽 k. 어차피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k-n의 전체 제곱 이퀄 얘는 날라갈 거고 이쪽은 뭐냐면 2-k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럼 똑같아. 완전 제곱식이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거 그냥 n-k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이거 자리 바꿔도 되니까. 그럼 이거 이퀄 2-k. 그럼 똑같아 어차피. 야 n이 자연수라며. 그럼 n만 남겨. 그럼 이거 해가지고 루트 씌워. n 빼기 k. 그럼 뿔마 루트 2-k가 되겠죠.
이거지 뭐 어떻게?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잖아.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 그럼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그럼 n 이퀄 k 얼마? 루트 2-k입니다. 얘도 좀 짜증나. 문제를 냈을 때 좀 귀찮아요. 다시 말하면. 근데 얘가 자연수거든? 얘가 자연수라서 얘가 자연수야. 얘가 자연수니까 무조건 여기서 플러스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 플러스는 알바노인데 이쪽에서 얘가 이쪽에서 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그렇잖아. 어차피 K가 그거 쓴다고 양수라고 치면 뭐 이것도 결국 양수일 거니까. 그럼 양수랑 양수 뭐 그런 걸 더했을 때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와야지. 왜냐면 이게 n이니까. 그럼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거예요. K라고 쓰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루트라고 쓰고 2-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난 귀찮으니까 얘를 넘길게. 쓱. 그럼 얘를 제곱하니까 K 제곱하고 2-K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K 제곱 플러스 K 그다음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범위가 나오는 범위가 그럼 범위가 나오니까 야 그럼 K라고 쓰고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K는 1보다 크든가 아니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가 낸 거 아닙니다. 그죠? 자, 내가 낸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직접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직접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에서 얘가 뭐 어쨌든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데 얘가 뭔가 사라져서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뭐 1이거나 뭐 2다 뭐 이런 거 혹은 K가 0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K가 뭐 0은 아니구나 이렇게 1 또는 2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K가 마이너스 2도 되고요 이거 이렇게 할 거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7 이런 거 근데 마이너스는 얘는 이 앞이 마이너스라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되는 건 이제 이쪽 라인에서 뭔가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얘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근데 좀 귀찮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1만 대입하면 이제 문제가 끝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약간 얘를 접근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귀찮긴 해요. 그래서 할 게 좀 많아서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렇고 내가 낸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한 중3 정도 될 거예요. 난이도로 따지면 중3 정도. 그래서 이 정도 할 줄 알면 웬만한 시험은 다 좀 할 줄 아는 그런 느낌일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쉬었다가 교재에서 부등식도 파트 할 건데 따로 막 그 내용을 엄청나게 하진 않을 건데 내가 막 이것저것 좀 얘기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등식 중에서 그 절대값이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할 줄 알아야 돼서 그것까지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저연곡고 보도록 할게 시험을. 자,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아마 그 행렬 그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렬 먼저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럼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0이 왜요? 이거 T라고 음. T 범위 구하고 T 그래프에 범위 구하고 맞아요. 근데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음. 일보다 크고 2 아니? 이보다 1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얘가 t제곱 빼기 t 빼기 2분의 1이네. 그러면은 그 축이 얼마죠? 2분의 1 아니에요? 그러면은 1 대입한 게 최소고 2 대입한 게 최대 아니에요?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 대입하면은 2 빼기 2분의 1 아니에요?
0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1 이거는 N 나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1 대입하면 2분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잖아. 그럼 2 대입하면은 4에서 2 빼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3 나오잖아. 그거잖아. 그렇게 되면.